야, 정말 버블은 터질 듯 터질 듯 안 터져. 버블은 언젠간 터집니다. 자, 태초에 버블이 있었다. 맨 처음에 나오는 거 우리 버블 하면 제일 유명한 버블이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튤립 버블이죠. 그래서 우리 튤립 버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버블 연대기부터 한번 가보는데요. 자, 우리 버블 다 한번 공부할 텐데 버블의 기본적인 특징은요. 미시시피 버블을 제외하고는 상승 기간이요. 하락 기간보다 기본적으로 3배 정도 깁니다. 이게 기본적인 특징이에요. 그래서 모든 버블은 우리가 갈 때 버블이 꺼질 때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가는 걸 버블이라고 안 하죠. 풍선에서 말했지만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가는 게 버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버블 때 제일 무서운 건 뭐냐면은 10번 투자라면 10명이 아니라 10번 투자하면 9번은 먹는 거예요. 버블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맛이 쭉 가는 겁니다. 왜?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가면은 한 번, 2번 먹고 2번은 깨지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확률이 5대5가 나오겠죠. 그렇게 나오면 우리가 문제가 없는 건데 여기서 사서 이것도 먹고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아도 먹고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아도 먹고 여기서 이게 다 먹잖아요. 하지만 여기서 샀던 사람이 여기서 팔면 얘만 박살나는 거죠. 그래서 버블이 무서운 거죠. 그래서 버블이 무섭다라는 거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나는 우리 주식하는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자기는 다 주식을 남들보다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특히 처음에 먹었으니까. 근데 그게 정말 미스테이크인 게 남들보다 잘하고 나는 주식에 뭐 특별한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영적으로 뭔가 받은 것 같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아니라는 게 밝혀지는 건 한순간이죠. 속으로는 다 주식의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신이 이렇게 많은지. 다 먹는 거예요, 이거. 그러다 뭐가 되느냐? 항상 머릿속에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걸 모르진 않거든요. 다 알아요.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여기서 뛰어내릴 자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여기서 뛰어내릴 수 있어. 그래, 우리 지금 절벽을 향해서 돌려가는데 나는 절벽 직전에 뛰어내릴 거야. 제가 왜 처음에 풍선 불었냐면요. 다음에 후 불어도 안 터질 것 같죠? 후 불어도 안 터질 것 같죠? 그러다 터집니다. 네. 터질 때 너무 쉽게 터지기 때문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버블이라는 것은 어쨌든 보시면은 이 버블의 역사를 보면은 항상 상승 기간이 무슨 기간보다 하락 기간보다 기본적으로 긴 것이 버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승률도 보시면은 장난 아니죠. 6000%. 뭐 이 당시에 뭐 6000, 그다음에 버블이 꺼지는 건 거의 뭐 90% 까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버블 한번 까지면은 뭐 남는 게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제일 대표 참 요것도 한번 가볼까요? 자, 우리 한번 가보면 더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래도 난 여기서 팔 수 있어. 그래도 거기서 팔 수 있을까요? 뭐죠? 네, 모든 버블의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은요, 여기서 다 터져요. 여기서 다 손바뀌는 겁니다. 여기서 거래 터지는 거 아니에요. 네, 여기서 가는 겁니다, 여기서.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튤립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튤립의 원산지는 중국의 천산산맥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로 해갖고 터키로 돌아가는 거야. 근데 이게 원래 터키 딱 바라보시면 이게 생긴 게 뭐처럼 생겼습니까? 터번처럼 생겼죠. 근데 이제 그 터번이라는 게 이제 터키어로 튤립 바트 저도 발음이 힘들어서 그러는데 거기에서 온 말이라고 합니다. 어차피 보면 이게 터번처럼 생겼죠. 그래서 이게 이제 들어오는 길이 그래서 우리 천산산맥 거쳐서 터키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디로 쭉 해서 우리 서유럽까지 들어오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16세기에서부터 프랑스하고 네덜란드에서 제일 인기를 끌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게 1634년입니다. 이 연도도 여러분 나중에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네덜란드의 본격적인 튤립 영풍이 불어나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일 비쌌던 이게 슈퍼 아우구스트스는 뭐가 되겠습니까? 영원한 황제라는 뜻을 가졌던 튤립인데요. 이게 이제 변종 튤립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돌연변이 튤립인데 이 튤립 가격이 이제 뒤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어느 정도라 보냐면은 이 당시 장인 숭년공이죠. 장인 숭년공의 연봉의 20배 정도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숙련된 장인이 얼마 정도 보겠습니까? 연봉 억 정도 잡는다면 튤립 하나가 20억이 간 거죠. 그러니까 우리 상식적으로는 좀 제일 이해가 안 가는데 뭐 버블은 상식이 아닌 거니까. 아니 뭐 상식적으로 강남 아파트 30몇 평짜리 20억 이해 가십니까? 상식적으로 이해 안 가는 거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튤립 연풍이었다가 딱 3년 갑니다. 그러니까 3년 딱 지나니까 1637년이 되죠. 갑자기 매수세가 실종됩니다. 원인 불명인데 모든 버블은요 붕괴할 때 원인이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풍선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거든요. 원인 왜 몰라요? 비싸서죠. 예, 비싸서 가라앉는 거예요. 근데 왜 그때 됐느냐? 모른다니까요. 이 풍선 언제 불어서 언제 터질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 거랑 똑같습니다. 제일 유치한 게 버블을 예측하는 거예요.
제가 경기 예측서 보실 때 우리 책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뭐 세계 경제 불황이 몇 년에 어떻게 뭐 2014년에 위기를 크게 겪을 것이다. 뭐 이런 하면서 뭐 버블이 꺼질 것이다. 저는 그런 책들은 기본적으로 믿지 않습니다. 뭐 10년 안에 도래될 것이다. 이 정도는 저는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뭐 몇 년 가을에 위험해질 거다. 저는 사실 그런 책 거의 믿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런 거 별로 신뢰하지 못하는 건데 아니 우리 IMF 누가 예측했습니까? 물론 지금 와서 보면 그걸 왜 예측 못합니까? 대외무역 수직 균형만 딱 바라보면 금방 나오는 건데 2008년 세계 대위기 지금 생각해보면 당연히 상식적이죠. 그 당시에 몰랐잖아요.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제 튤립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만 더 공부해볼까요? 자, 튤립 되게 재밌습니다. 튤립 버블인데 이제 이것도 아주 재밌는 그림인데 여기 이제 딱 바라보면 여기 튤립입니다. 그래서 유럽에 열풍이 불었던 건데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케네디 아버지가 뭐 했다 그러죠? 예, 구두 닦으러 갔다가 구두 닦는 애가 뭐라 그랬습니까? 주식 사러 가야 되는데 이거 보고서 주식 다 팔았다 그러죠. 예,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을 했던 적이 있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언제냐? 중국 갔을 때거든요. 그래서 한 5년 6년 된 것 같아요. 중국 막 그때 막 사업한다고 돌아다닐 때인데 딱 갔는데 농공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공분들이 점심시간에 주식 사러 가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 앞에 줄을 엄청 서야 될 거 아니에요, 걔네들. 줄을 무지하게 쓴 거예요. 근데 또 중국 분들이 이렇게 새치기가 또 나름대로 날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치기 하고 막 난리가 난 걸 보고서 야, 중국 버블이구나. 그러더니 중국 뭐 했습니까? 3분의 1 토막 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버블이 딱 나오는 건데 여기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왜? 모든 이런 우리 사회적으로 이제 하층 분들이죠. 이런 분들까지 이제 튤립을 향해서 미친 듯이 뛰어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부, 하인, 그 다음에 빈민까지 튤립을 다 기르고 사는 겁니다.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 당시 네덜란드의 모든 사람들이 다 튤립 얘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 다 튤립 얘기하고 다 튤립 키우고 튤립 매매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근데 재밌는데 이렇게 수레를 타고 가는데 여기 끝은 뭐예요? 바다죠. 그래서 이제 바다를 향해서 어차피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갖다가 그린 대표적인 우화적인 가격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까 샘페르 영원한 황제라는 튤립 하나가 가격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장인 한 20억 정도 가는 거였었다. 그래서 전국에 암스테르담 거래소가 생기면서 전국 농촌까지 거래소가 전부 확장돼서 모든 사람들이 다 튤립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상품들이 우리가 버블의 대상이 되는 거냐면요. 장미는 버블의 대상이 될까 안 될까요? 왜 안 되겠습니까? 우리 장미는 왜 버블의 대상이 안 돼? 간단한데. 왜 우리 튤립이 예뻐요? 장미가 예뻐요? 그 사랑할 때 뭐 바쳐요? 튤립 줘요? 장미 줘요? 장미는 절대로 버블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 시들잖아요. 시들어 죽으면 끝나잖아요. 튤립은 안 시드냐고요? 예, 안 시듭니다. 왜? 튤립은요, 여러분 이게 튤립 꽃 그거 며칠이나 가겠어요. 예. 튤립은 양파 같은 거예요, 양파. 그래서 이게 양파에서 한번 쭉 싹이 올라갔다가 뭐 했습니까? 시들죠? 그럼 또 기다리면 내년에 한번 또 나오는 겁니다. 다년생 식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갖다가 튤립을 갖다 우리가 뭐 했다 그래, 지금? 구글이래. 튤립이 뭐 했습니까? 버블 열풍이 불어서 매매를 했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 매매하는 거는 튤립 꽃을 매매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 뿌리를 매매하는 겁니다. 그래서 뿌리를 갖다 사고 팔 수 있죠, 이거는. 그리고 뿌리를 키우고 있으면 나중에 꽃이 열매를 맺어지잖아요. 그래서 튤립만 이게 되는 거지 장미나 뭐 이거는 버블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장미가 어떻게 버블이 돼요? 그거 샀다가 사라지면 시들어 버리는데. 오케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자, 그럼 먼저 뭐가 되느냐? 어떤 상품의 버블의 대상이 되려면 뭐 1번은 이건 말할 것도 없는 겁니다.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거래 시장이 형성돼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 당연한 건데 예전에 지금 초창기 자본주의가 막 들었을 때 아닙니까? 그래서 대부분은 거래 시장이 형성된 물건이 별로 없었죠. 근데 이게 뭐가 된다? 튤립이 시장이 형성되는데 이미 이때 선물 시장이 개설됩니다. 선물하면 벌써 느낌이 딱 오죠. 예. 배팅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선물 시장이 여러분 이루어지고 두 번째 뭐가 이루어져야 되냐면요. 버블의 상품이 되는 거는 미래 가치를 확인할 수 없어야 돼요. 그게 버블에 자,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거 절대 버블 안 일어납니다. 왜? 이거 미래 가치 확인할 수 있죠. 이거 3년 뒤에 어떻게 되겠어요? 네, 뭐 버리거나 뭐 아니면 우리 돈 제가 드릴게요. 3년 뒤에 필요하실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버블 되는 상품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미래 가치를 확인할 수가 없어야 돼요. 그죠? 제일 대표적인 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부동산 강남 열풍 불 때 강남 아파트 가격 얼마 될지 모르잖아요. 똑같이 그게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버블의 기본적인 핵심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뭐가 되느냐?
확인할 수 없는 미래 가치가 존재해야 됩니다. 이 튤립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얼마 갈지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나오는 거죠. 허용심을 붙여줘야 됩니다. 버블이란 건 기본적으로 나온 거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당연한 건데 공급이 제한적이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튤립이 딱 맞아 떨어졌어요. 왜 그러냐면 튤립은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양파 같은 구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구근을 매매하는 대신에 뭐를 매매해도 될 것 같아요? 씨를 매매해도 될 것 같죠. 씨로 구근 만들면 되니까. 그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 이 씨가 구근이 되는 데까지 7에서 10년이 걸려요. 그럼 금방 눈치챘겠습니까? 왜? 지금 이 튤립 가격이 1억이다 이거야. 근데 이 씨앗을 사갖고 키우면 7년 뒤에도 이 가격이 1억이어야지 본전을 찾을 수 있죠. 그 짓 하겠습니까? 안 하는 거죠. 우리 바르게 표현하면 공급이 무슨 적이라고 그럽니까? 매우 비탄력적인 재화죠. 가격이 오르더라도 쉽게 공급할 수 없는 재화예요. 왜? 저런 구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7년, 10년이 걸리기 때문에. 아마 1934년에 제가 뭐가 이루어졌다 그랬습니까? 버블이 발생하기 시작했다고 그러죠? 그럼 35년, 36년쯤 딱 됐습니다. 1, 2년 지났죠. 버블 지나서. 그래서 내가 딱 똑똑한 친구예요. 그래서 야, 내가 이거 이렇게 튤립 가격이 올라가니까 씨앗을 갖다가 내가 막 키워서 구근으로 만들어야겠어 해서 열심히 구근 만든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네, 팔질 못합니다. 왜? 나중에 네덜란드에서 튤립 매매를 금지시켜요. 37년에 버블 꺼졌지 않습니까? 35년부터 씨앗을 구근으로 만들려면 42년이 돼야 구근이 되죠. 네, 버블 37년에 이미 끝난 거야. 그 사람도 거지된 거죠. 그래서 버블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무슨 적이 이루어져야 된다? 공급이 제한적이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요건들이 맞았기 때문에 바로 튤립이 뭐 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하고는 다르죠? 지금은 사치품이 되게 많잖아요. 그죠? 근데 이 당시에는 사치품이 별거 없었단 말이에요. 금이나 은은 될 수가 없죠. 왜? 화폐잖아요, 이 당시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버블은 뭔가 사치의 대상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뭔가 허용을 일으켜야 되는 거고. 그죠? 뭔가 과시소비의 대상이 돼야 되는 거고. 뭔가 갖고 있을 때. 강남 아파트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야, 나 강남 아파트 집이 두 채야. 집이 두 채는 뭐합니까? 집 두 채 살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가 되느냐. 강남에 집이 두 채야. 집 두 채 어떻게 사냐고요. 월수금 있고 화목토 있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머지 한 채는 그건 순전히 과시소비거든요. 그래서 버블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필수품이 아닌 건 뭐 말할 건 뭐 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물건들 중에서 왜 튤립이 됐었는가가 여기 딱 나오는 거죠. 그래서 네덜란드의 시장이 형성되면서 튤립의 가치를 확인할 수 없으면서도 공급이 제한적이었던 튤립이 바로 첫 번째 버블에 이루어지는 영향을 주는 겁니다. 자, 이제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서 첫 번째는 왜 튤립인가를 공부한 거고요. 두 번째는 왜 하필 1634년인가. 이 연도가 중요합니다. 도대체 뭐 이렇게 연도가 중요하냐?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1492.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1492가 뭐 했다? 조선건국 100주년 기념이죠. 그래서 조선건국 100주년 기념으로 콜럼버스가 우리나라 오다가 중간에 인디아를 발견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을 했죠. 자, 근데 이제 이걸 떠나서 뭐가 이루어지느냐? 자, 요게 사실 더 중요한 건데요. 1602년이 되면 네덜란드가 세계 최초로 동인도 회사를 설립합니다. 그 다음에 동인도 회사는 조금 있다가 바로 다음에 어디 나라에서? 영국에서도 동인도 회사를 만들죠. 동인도 회사가 뭐 하는 회사죠? 우리 동인도 회사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 경제 공부 시간에 자, 동인도 회사라는 건요 바로 세계 최초의 무슨 회사다? 주식회사입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가 바로 동인도 회사가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미 결론 나온 건데 1634년에 요 다음 거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마 깜짝 놀라실 자료가 나오는데 자 치고 넘겨야 돼요. 이 깜짝 놀란 자료는 뭐냐면은 우리 네덜란드 하면요 인구가 지금도 1000만 명이 안 됩니다. 우리 네덜란드 하면 떠오르는 건 뭐밖에 없어요. 히딩크밖에 없죠 뭐. 요새 젊으신 분은 또 히딩크 까먹었지만 근데 네덜란드는 세계에서 가장 진보적인 나라.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일반적으로 진보라고 표현하보다 가장 개방적인 나라예요. 진보란 말보단 개방적인 나라는 말이 훨씬 더 어울리겠네요. 보통 개방적인 나라는 농업국가예요, 상업국가예요. 그럼요. 네덜란드는 전형적인 상업국가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네덜란드 하면 우리 기본적으로 뭐가 되겠습니까? 세 가지가 여러분 허용된 나라죠. 그래서 제일 개방적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아시다시피 마약이 허용되는 나라고 그 다음에 뭐가 되겠습니까? 매춘도 허용된 나라고
그다음에 세 번째, 동성애자가 뭐 할 수 있습니까? 동성애자가 결혼할 수 있죠. 예, 그다음에 또 뭐가 되겠습니까? 안락사까지 합법화된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전부 다 합법화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네덜란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개방적인 나라죠. 근데 네덜란드는 정말로 인구가 1000만 명밖에 안 된다니까요. 1000만 명이 좀 안 되는 나라입니다. 우리 히든크로 유명하지만은. 근데 이 네덜란드가 어떤 일을 했었냐면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이거죠. 보시면 알겠지만 이 당시 네덜란드 상선이 16,000척이거든요. 1634년에. 그럼 뭐냐면 영국,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상선 다 합쳐서 2만 척이에요. 네. 우리 함대 말고. 물론 이 당시에는 아직까지 함대는 스페인이 최강자고 이제 역전이 좀 있으면 되겠죠. 그것도 이제 연계되어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네덜란드가 원래 어디 식민지였어요? 스페인 식민지였단 말이에요. 근데 네덜란드가 막 독립운동하는 거예요. 그걸 영국이 지원을 해주고. 예. 그러니까 이제 스페인 입장에서는 열받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스페인하고 나중에 영국이 딱 붙으면서 스페인의 아라마다 함대가 어디 영국으로 원정을 떠나는 거죠. 그래서 떠나가던 과정에 이미 뭐 퐁퐁을 만나면서 반을 갖다 잃어버리고 맨 마지막 격전에서도 이건 우리가 한번 또 전쟁사 시간에 한번 가보자고요. 이렇게 이루어졌던 것이 이제 바로 네덜란드죠. 그러니까 1634년이라는 게 네덜란드의 최고 전성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가 되느냐? 1608년이 되면은 주식 거래소가 탄생하죠. 왜? 여러분 1608년이면 17세기 초반입니다. 1602년에 뭐가 만들어졌다고 그랬죠? 제가? 동인도 회사가 만들어졌다고 그랬죠? 왜? 동인도 회사가 말씀드렸지만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예요. 동인도 회사가 영국도 하나 만들고 네덜란드도 하나 만들면서 경쟁을 해나갑니다. 근데 네덜란드는 영국보다 뭐가 되겠어요? 인구수도 적고 자본도 적죠. 그래서 이걸 갖다 무찌르기 위해서, 무찌른다보다 그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주식회사라는 제도를 채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회사의 제도의 기본적인 세 개 특징이 뭡니까? 첫 번째 뭐라는 거죠? 위험을 분산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투자예요? 무한 책임지는 게 아니죠. 유한 책임 제도를 갖다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식 사다 망해지면은 그 주식만 날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주를 발행함으로써 뭘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뭐를 조달합니까? 대규모의 무엇을 조달하는 거죠? 자본을 조달했던 거죠. 그래서 당시 영국이나 프랑스보다 네덜란드가 약한 나라였단 말이에요. 인구수가 적으니까. 하지만 이걸 갖다가 리스크를 갖다가 뭐예요? 이런 컴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일찌감치 주식회사 제도를 받아들이고 대규모 자본을 조달을 해옵니다. 그래서 나라는 적지만 개방적 사고가 있잖아요. 개방적 사고와 바탕으로 상인들이니까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죠. 그 다음에 주식회사 3대 특징이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주식회사 전혀 안 하는 소유와 뭐가 되겠습니까? 경영의 철저한 분리죠. 그래서 전문적인 경영자들을 불러들이고 대규모 자본을 조달하면서 자기의 나라의 상업을 발전시키는 거죠. 그래서 저기서 보면 알겠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1634년에 네덜란드가 상선이 영국,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합친 것보다 많다니까요. 그리고 주식회사를 바탕으로 한 주식거래 제도를 갖다 놓습니다. 제가 거꾸로 말씀드리는 건 바로 모든 문제는 잘 될 때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버블은요, 그 나라 최고 전성기 때 터집니다. 일본 버블 언제 터집니까? 91년에 터지거든요. 80년대 후반이 되면 일본이 어떻게 돼요? 최전성기를 맞이하죠. 전성기 때 터지는 겁니다. 모든 버블은 전성기 때 터지는 거예요. 최고 전성기 때. 아까 보셨잖아요. 풍선 언제 터집니까? 제일 버블었을 때. 버블은 딱히 얘기하면 뭐가 터지는 거예요? 부채가 터지는 거거든요. 버블이라는 건 왜 버블이에요, 이름이? 자기 실제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훨씬 더 많은 자산을 갖고 있는 거. 이게 버블이라고 하는 겁니다. 맞죠? 다시 버블이라는 건 다르게 얘기하면 부채가 너무 많은 상태예요. 그럼 부채란 건 거꾸로 뭐가 많아야 돼요? 뭐가 튼튼해야 부채가 생깁니까? 신용이 좋아야 부채가 생기죠. 돈 아무데도 못 빌리잖아요. 200원도 못 빌리잖아요. 그게 뭐예요? 창피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용이 제일 클 때 터지는 게 버블이에요. 신용이 제일 큰 건 그 나라가 전성기가 아니면 신용이 제일 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버블은 안 터질 것 같아요. 왜 안 터질 것 같은지 아세요? 제일 좋을 때 터지니까. 그거 제일 재밌죠. 이게 역설이에요. 버블이 터진 나라는 우리가 앞으로 배울 버블을 얻어오는 나라인 줄 아세요?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일본, 그 다음에 미국 이런 나라 배우는 겁니다. 버블사를. 뭐 케냐, 뭐 나이지리아 뭐 이런 건 버블사 안 배워요. 버블사라는 건 그 나라가 제일 강해서 왜 버블이에요? 안 터질 것 같은데 터진다는 거예요. 왜 안 터질 것 같습니까? 그 나라 힘이 제일 좋아요. 힘이 제일 좋다는 건 그럼 또 버블의 특징이 뭐야? 모든 버블은 결국 상업 버블이에요. 금융 버블이란 얘기거든요. 그래서 신용 버블이에요. 신용이 왜? 부채니까. 부채가 신용이고 정리되시겠죠? 신용은 금융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버블의 동의어는 신용이고 부채고 금융이에요. 그래서 금융 버블 아닌 게 없어요. 부동산 버블 있잖아요. 왜요? 부동산 버블 왜 생깁니까? 은행에서 대출 많이 해줘서. 그죠? 그래서 다 버블의 본질은 금융이고요. 신용이 제일 팽창됐을 때예요. 그래서 그 나라 힘이 제일 좋을 때입니다. 왜 1634년에 네덜란드라는 나라에서 튤립 버블이 터졌는지를 이해하시겠죠. 네덜란드가요, 보세요. 동인도 회사가 주식 투자를 했는데, 네덜란드가 동인도 회사 만들면서 주식회사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 주식회사가 얼마나 좋은 주식인 줄 아세요? 이거 여러분, 이게 삼성전자도 비교 안 돼요. 이건 정말 우량주입니다. 초우량주. 이거 워렌 버핏이에요, 워렌 버핏. 왜? 50년 동안 원금의 8배를 배당합니다. 저 이런 주식만 있으면요, 지금 여기서 강의 안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뭐냐면, 연평균 27% 수익률을 거둡니다. 50년 동안 연평균 27%. 버핏하고 비슷하네. 그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최강, 우린 네덜란드 하면 귀여워 보이지만 모르지만, 세계 최강의 네덜란드에서 1634년에 왜 튤립 버블이 일어났는지를 알자라는 거예요. 네. 그게 오늘 여러분 튤립 버블의 시작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또 이게, 이런 화려한 버블이 어떻게 또 꺼져나가는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왜 붕괴했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버블은 언제 붕괴할지 모르고 버블의 붕괴 이유를 댄다는 게 웃긴 거예요. 모든 버블 붕괴는 사전적 해석이 없습니다. 다 사후적 해석밖에 없지. 버블을 사전적으로 해석한 사람 있어요? 없죠. 다 사후적 해석밖에 없습니다. 그게 버블의 특징인데, 자, 이제 재밌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자, 언제가 되느냐? 우리 1637년 2월 3일 시장이 붕괴됩니다. 근데 갑자기 매수세가 싹 실종을 했어요. 네. 이유가 없어요. 어느 날 딱 됐는데 안 사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그게 이제 터지는 거예요. 버블이 미치는 거예요. 어저께까지만 하더라도 사던 건데 사람들이 안 삽니다. 그죠? 사람의 심리의 전환이죠. 네. 다수 군중의 매매. 그리고 거래가 붕괴되면서 파산이 속출하죠. 그래갖고 뭐가 되느냐? 튤립 관련된 모든 계약을 갖다 중지시키고 투지를 갖다 금지시킵니다, 정부가. 그리고 나서는 쭉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최고가 대비 93%가 폭락하죠. 폭락은 100% 이상은 할 수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뭐 93%밖에 안 했어요. 그러지 말고 93% 상승이야 몇만 프로 할 수 있지만 폭락은 90%밖에 못 하는 거죠. 그래서 폭락이 되면서 튜블 버블이 붕괴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루어지면서 버블이 붕괴되면서 네덜란드는 치명적인 타격을 맞죠. 바로 17세기 후반에 뭐 꼭 이 요인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무역 패권을 영국에 상실하는 본질적 계기가 바로 버블 붕괴였다. 그래서 버블이 붕괴되면요, 세계에서 그 나라가 경제적 패권을 상실합니다. 일본이 그랬고요. 그죠? 네, 그래서 패권 상실의 기관이 됐다.